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오늘은 청약 준비하기 영상입니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 5호선 애호개역 초역세권에 분양 예정인 소형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24층까지 아파트는 198세대를 공급하고 전용 34제곱부터 46제곱까지 아직 정확한 공급 면적은 확인이 안 되었지만 34제곱이면 15평형 정도 됩니다. 46타입은 약 20평형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별도 209실 공급 예정으로 총 407세대 구성입니다. 에피트라는 브랜드가 생소하시죠? 저도 최근에 들어봤는데 이게 한라 비발디에서 바뀐 브랜드가 에피트입니다. 요즘 몇몇 건설사에서 브랜드를 바꾸는 사례가 좀 있죠. 에피트는 임시완이 전속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모두가 선호하는 완벽함과 원하는 삶 그리고 만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입지가 중요하죠. 입지는 오른쪽에 확대된 거를 먼저 보시게 되면 직선 미터 200m가 채 안 됩니다. 5호선 애호개역 1번 출구를 통해서 걸어보면 200m 거리면 약 2-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죠. 이 마포라는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 강북에서 업무지구 그리고 교통의 중심 뭔가 금융의 중심 이런 느낌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일단 편의시설로 보게 되면 주변에 마포 경찰서, 이마트, 롯데마트와 아울렛, CGV, 현대마트와 이마트 또 있고 우측으로 가면 신세계 백화점도 있습니다.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 하죠. 공동역,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 5호선, 6호선이 지나가는 공동역이 인근에 있고 도보거리에 2호선 안현역까지 도달 가능합니다. 학교는 안현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 외에 초중고 학교가 매우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교들이 여럿 있습니다. 서강대,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그리고 숙명여대까지 있죠. 주변의 자연환경은 쌍용산 근린공원, 효창공원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따라가다 보면 경의선 숲길까지 있습니다. 서울의 인프라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주변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분양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집어놓았는데 중심은 교통이 중요하겠죠. 서울에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을 확보하고 있는데 먼저는 자차로 이동할 수 있는 마포대로 그리고 신촌대로 강면북로를 통해서 자유로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가면 올림픽대로까지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인 애호개역 5호선까지 직선거리를 살펴보면 200m 안 되는 거 확인했고요. 5호선을 이용해서 다른 중심 업무지구까지 이동한다라고 하면 환승 없이 한 번에 종로 3가역까지 하나, 둘, 셋, 넷, 내정거장 7분 만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여의도까지 가면 당연히 환승 없이 하나, 둘, 셋, 세정거장 만에 여의도역까지 도달합니다. 즉 종로, CBD, 여의도, YBD까지 아주 쉽게 이동 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거 확인. 조금 멀리 가볼까요? 마곡까지 가면 9호선 여의도역에서 환승을 한번 하고 마곡나루역까지 26분대 도달 가능합니다. 조금은 먼 느낌이 있지만 애호개역에서 종로 3가역을 통해 3호선 갈아타고 신사역에서 신분당선 갈아타면 강담역까지 30분대 주파 가능합니다. 만약에 선릉역까지 간다라고 하면 한 번만 갈아타도 되는데 이 5호선을 통해서 쭉 가다가 왕십리역에서 분당선 노란선으로 갈아타게 되면 한 번에 선릉까지 갑니다. 그래도 40분 안쪽으로 다 도달할 수 있는 강남 중심 업무지구 즉 GBD까지도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 확인. 그뿐만 아니라 마포 어바닉 에피트가 있는 지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2호선 안현역까지 도보로 가능하고요. 아래쪽까지 가면 쿼드러플 역세권 공동역까지 1km 범위 안에 있습니다. 걸어가기 힘들죠. 다음 카카오맵에서 확인하시면 해당 위치가 이쪽에 있고 버스 정류장을 확인해보면 여기서 타겠죠. 그리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 공동역까지 도달합니다.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 6호선까지 이동해서 다른 업무지구까지 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충분히 버스를 타고서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마포에서는 최근 2년 동안의 분양을 은근했습니다. 지금 이 호객노노 지도에서 보는 마포에서의 신축 분양이 과거 만 2년 동안에 총 4번째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마포 더 클래식, 그 다음 마포 푸르주 어반비스,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그리고 이번에 마포 에피트 어바닉입니다. 과거 먼저 분양했던 단지들의 분양가와 당시의 청약 열기 그리고 가점 커트라인을 잠깐 살펴보고 이번 분양을 간단하게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2022년 12월 아직 서울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 살리기 정책이라고 하는 일명 2023년도 13 대책 직전에 분양했던 마포 더 클래시는 후분양으로 분양했었거든요. 당시 전용 84 분양가가 14억대, 59 분양가가 10억대였습니다. 1순위 접수 건수가 서울에서 800건이 채 안 됐어요.
그리고 가점 커트라인이 30점대, 40점대, 5구 타입은 당연히 공급 세대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인 고가점 60점대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전국의 부동산 시장 및 청약 시장이 완전 얼어붙은 시기라 바닥일 때 심리를 나타낸 결과라고 보이는 거고, 지금 완전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 11월 방금 보셨던 마포 더 클래시를 분양하고 나서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마포 프로지오 어반피스를 분양했는데요. 당시 5구 타입 가격이 11억 4천, 84 가격이 16억, 2억 정도가 상승한 가격 확인했죠. 그리고 접수는 2,900건 정도, 가점 커트라인은 50점대와 60점대를 터치했습니다. 그 이후 마포를 비롯한 서울 중심 대부분의 서울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상태에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35,000명이 넘는 청약자가 집결이 되었고요. 가점 커트라인은 전부 다 60점이 넘고 84A 타입의 경우는 73점까지 최저 컷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가 많이 올랐어요. 84 타입은 17억, 18억 거의 찍는 수준이었고, 5구 타입은 13억입니다. 이 가격은 2022년 12월 분양했던 마포 더 클래시 84 타입 분양가 14억과 나란히 놓고 보면 최근 분양가가 얼마나 급격하게 올랐나 체감이 됩니다. 지금 청약 준비하기 영상에서 마포 에피트 어바닉은 얼마만큼의 분양가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때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평당가는 예상이 된다라고 가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분양가가 평당 5천만원대였잖아요. 예를 들어 분양가 상승을 감안하고 평당 5,500일 때 약 20평형을 분양한다. 46 타입 있었죠? 그러면 분양가가 얼마죠? 약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장 면적이 작은 34 타입은 약 7억대에서 8억 사이 정도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럼 과연 이 가격을 받아줄까? 그것은 주변 시세의 오름세, 그리고 현재 호가 및 실거래가에 비추어서 같이 판단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마포를 대표하는 아파트죠.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의 25평과 35평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일단 비슷한 갭 차이로 쭉 유지가 되고 있고, 35평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한 가격 20억을 찍었고요. 그 다음 25평형은 16억을 넘어서 마찬가지 전고점 이상 돌파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입주해서 신축 가격의 적정성을 약간 상실한 상태에서의 회복세를 다시 보이고 있는데, 마포 그랑자이의 34평형은 다시 20억을 거의 회복하는 추세, 24평형은 과거 16억을 돌파한 16억을 넘어 17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랑자 24평형의 가격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마포를 대표하는 아파트들의 평당 가격이 평당 6천만 원대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재 마포의 가격대는 그보다 상급지 가격에 있는 잠실과 개포를 비교했을 때도 그 가격 추이와 패턴이 비슷하게 향해 가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아실의 화면에서 빨간색은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를 나타내고, 파란색은 레미안 블레스티지 24평형, 잠실 S도 25평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격 패턴이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떨어지고 다시 같이 올라가는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최상급지 군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가격 패턴을 보이고 있다. 왜 5구와 84를 어떻게 비교하냐라고 하겠지만, 일단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걸 같이 들여놓고 봐야지 어떤 추세를 그리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이 돼서 평형대를 달리 대신에 가격대는 비슷하게 이렇게 아실 그래프를 통해 확인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서울의 공급이 강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부족하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이 마포 에피트 어바닉이 포함된 마포구에서도 물량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마포와 인접한 이웃 동네들 있죠.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4개구를 합쳐도 올해 2024년 이후의 물량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축 공급, 즉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가가 올라간다.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죠. 게다가 1, 2인 가구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서 역시 소형 아파트, 소형 단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꾸준합니다. 그러면 이 소형 아파트가 돈이 될까라는 사실은 작년 3월 달에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3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하다. 이 컨셉으로 작년에 수원, 광명, 의왕 등에서 굉장히 많은 수십 명의 분들이 당첨이 되고, 그리고 현재 매도도 해서 분양권 수익을 맛보고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때 강조했던 것이 과연 17평, 15평 이렇게 소형 아파트 가격을 제대로 매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시작한, 물론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강의를 했었었는데, 그 예시단지 중에 하나가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였고요. 이 주제를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둔촌주공 39제곱에 청약을 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둔촌주공의 경우도 전용 84뿐만 아니라 39 타입, 49 타입
또 당첨자를 꽤 많이 배출했었죠. 지금 참고할 만한 모델링에 가장 적합한 단지는 성동구에 있는 센트라스입니다. 왕십리 뉴타운을 대표하는 아파트죠. 잘 보시면 17평형 보통 39제곱입니다. 33평형 84제곱이죠. 17 곱하기 2 딱 2배. 우리가 평당가로 항상 모든 것을 구별하는 편인데 그럼 평당가로 나눠보면 과연 2배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을 파악하면 됩니다. 마포보다 가격대가 조금 낮은 왕십리 뉴타운 아파트를 예시로 한번 든 겁니다. 과거 2019년도 6월달 조금 낮았던 가격대에서도 보면 17평과 33평 가격, 즉 절반 가격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역시 17평의 가격이 33평 가격의 절반 이상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평형의 평당가와 중대형의 평당가는 동일선상에 놓고 봐도 된다. 물론 각 단지와 시기와 지역마다 이 비율 차이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결국 평당가로 회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소형 단지 및 소형 평형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린다고 하면 2000세대, 3000세대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와 그보다 약 10분의 1 정도의 아주 소형 단지 간의 가격 차를 비교하게 되면 10에서 15%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가치 판단 중에 하나로 기억하시게 되면 내 집 마련 또는 투자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격 기준을 세우는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